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71페이지에 86회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세금의 자본 항목은 자본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기 천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해서 500주는 주당 7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500주는 소각한 경우 증감 등 변동사항이 없는 자본 항목은 무엇인가? 자기 천주를 주당 600원에 취득했대요. 취득해서 500주는 700원에 매각하고 나머지 500주는 소각했다. 그러면 자기 주식 취득 시 차변의 자기 주식 액면 금액은 500원인데 천주를 600원씩이니까 60만 원인가? 천주 곱하기 600원이면 60만 원. 현금 등이 60만 원 나가고 자기 주식 처분 시 자기 주식 500주는 700원. 장부가액은 600원이니까 30만 원인데 현금 등이 700원씩 35만 원이 들어오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 원 나오고 자기 주식 소각시 차변에 자본금 액면가액은 500주는 소각했으니까 500원씩이면 25만 원이고 대변에 자기 주식 장부가액은 30만 원이고 5만 원만큼 감자 차손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회계 처리가 나오지 않는 거 물어봤는데 자본금 나오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감자 차손은 자본조정 자기 주식도 자본조정 그 나오지 않는 것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안 나오죠, 그지? 그 1번 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중 잘못된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는 취득 시점에 제공한 대가에 매입 수수료나 이전 비용 등 거래 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그 재비용만 영업의 비용이죠, 그지?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치와 장부 금액의 차액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또는 평가 손실 과목으로 자본 항목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고 매도 가능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 잔액을 그지? 처분 손익에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죠, 그지? 음. 여기 이제 상계란 표시 했네, 상계란 표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손실 잔액 먼저 상계시킨 후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 없애면 결국 취득원가 나오는 거, 그지? 취득원가 나오는 거고, 처분가액하고 비교해서, 투자자산 처분이 또는 손실, 또는 매도관 처분이 또는 손실. 지금 매도관은 증권 처분이 손실을 여기는 또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고. 매도관은 증권 처분이 처분 손실을. 3번은 맞는 얘기고, 매도관은 증권은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평가해서 손상 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 차손을 인식하고 해당 손상 차손은 자본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단기 손익에 반영한대요.
매도 관련 증권에 대한 손상 차손은 당기손익 반영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매도 관련 증권 손상 차손은 당기손익 반영한다. 2번에 4번이 틀렸고 3번 문제.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은 건물의 취득원가 포함하지 않고 단기비용 처리예요. 유형자산, 처분손실, 가산하거나 또는 수수료 비용. 장부가액을 없애는 분괴랑 같이 할 때는 처분손실에 가산하고 장부가액을 없애는 분괴하지 않고 그냥 철거 비용만 분괴할 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합니다. 두 가지 문제 스타일로 나와요. 1번이 틀렸고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고 취득한 유형자산은 공정가치 취득원가로 하고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해서 인식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는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아 여기 잘못했구나.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거구나. 요거 잘못했네 그러면. 음,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두 가지가. 나는 그 새로운 건물 지려고 토지만 필요한데 토지만 없어서 그 토지에다가 구건물 토지 플러스 구건물 구입 후 구건물 철거시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 가산 단 철거 시 발생하는 음, 뭐죠? 폐 폐기물 처분이 취득원가 차감하는 거고 예, 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건물 철거 시 철거 비용과 장부가액은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포함하거나 철거 비용만 회계 처리 시에 수수료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1번 보기는 토지 취득원가 가산이죠. 4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준상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제외하고는 20년 초과할 수 없고요. 예,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취득가액의 5%를 원칙으로 한다. 2번 틀렸죠, 2번. 예, 무형자산은 그 형체가 없잖아. 잔존가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내용연수 기간 다 사용하고 나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무형자산은 형체가 없으니까 팔게. 없어요. 예,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무형자산의 예, 잔존가치는 예,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제적 내용연수보다 예, 짧게 생각하고 제3자에게 판매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또는 예, 활성화된 예,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예, 잔존 가치를 예, 인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경제적 내용 연수보다 짧게 생각하고 제3자한테 판매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또는 판다고 했을 때 무형자산 판다고 했을 때 예, 거래할 수 있는 활성화된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는 잔존 가치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2번이 틀렸고 예,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하는 때부터 시작하고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또는 해소 가능력이 증가하더라도 상각은 원가의 기초에 예, 상각을 하고요. 예, 정률법 예, 상각 정률법 상각법 정률법 상각법에서 예, 정률을 예, 계산하기 위해 예, 잔존가치 예, 5%를 가정합니다. 정률 계산 시 자, 5번 다음에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잘못된 것은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하는데 그 관련성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등을 기준 판단될 수 있다. 예,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는 목적 적합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예, 쓰이기 위해서는 편의 없이 중립적이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신뢰성에 대한 내용이죠. 신뢰성. 예. 신뢰성 중, 예. 신뢰성 중 중립성. 정보 제공의 적시성을 추구하는 목적 적합성과 정보의 신뢰성이 상충되는 경우 반드시 적시성을 우선하여 판단해야 된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합리적인 방법, 더 유용한 목적 적합성과 예, 신뢰성 상충 관계니까 예, 신뢰성 중 더 유용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적시성을 무조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예, 목적 적합성이 더 중요하면 더 목적 적합성에 맞게끔 신뢰성이 더 중요하면 예, 신뢰성이 더 맞게끔 3번이 예, 틀렸고 질적 특성을 갖춘 회계정보일지라도 정보 제공 및 이용에 소요될 사회적 비용이
정보 제공의 이용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초과한다면 정보의 제공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우리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은 주요 질적 속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고 목적 적합성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목적 적합성이라 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부 속성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고 신뢰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이제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고 부차적, 질적 속성으로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이 비교 가능성에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우리가 계속성이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업종별 비교 가능성을 우리가 통일성이라 얘기하고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회계 정보의 질적 속성은 근본적 질적 속성이 있죠. 여기는 이제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성 다르죠. 목적 적합성은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이것도 확인 가치라는 표현도 쓰죠. 확인 가치. 그 다음에 중요성 있고 표현의 충실성은 완전한 서술. 그 다음에 중립성, 신중성 포함, 오류가 없는 서술인가? 오류가 없는 서술?